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반가운 목소리로 안부를 물어봅니다. 잘 지냈냐고, 건강은 어떠냐고.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유가 없는데 불안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역시나입니다. 형, 나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사실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잠깐만 빌려주면 금방 갚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빌려줘야 하나, 거절해야 하나. 거절하면 관계가 끊기는 건 아닐까. 그 사람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전화했댔냐. 하지만 그 돈은 노후 자금인데. 이 생각이 밤새 머릿속을 맴돕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0살 정 선생님입니다. 30년 된 직장 동료에게 사업 자금 부탁을 받고 일주일째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다면, 거절했다가 관계가 깨진다면, 이 두 가지 두려움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신 분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거절하는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 심리학적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지키고 노후자금도 지키는 구체적인 말 한마디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일단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정 선생님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일수록 이 상황이 더 힘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거절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게랄딘 다우디 박사는 수십 년에 걸친 연구에서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거절을 하는 것도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거절을 받는 것과 거절을 하는 것, 뇌는 이 두 가지를 같은 종류의 위협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절한다는 생각만 해도 마치 내가 거절당한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이번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절 민감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뇌가 알기 때문입니다. 잃으면 다시 채우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있는 관계를 지키려는 본능이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60이 넘으면 젊을 때보다 거절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건 나약해진 게 아닙니다. 뇌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선한 본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에서 이런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거절 민감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연락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안부를 묻고 옛 추억을 꺼냅니다. 관계의 온도를 먼저 높여놓은 다음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거절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의도가 있든 없든 이 순서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반가운 안부, 옛 추억, 그리고 부탁. 정 선생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가슴이 철렁했던 건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뇌가 이 패턴을 이미 감지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듣고 나시면 내 상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정 선생님에게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상황을 겪은 친구가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빌려줬습니다. 한 명은 거절했습니다. 그 두 사람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62살 이 실장님입니다. 이 실장님에게도 어느 날 오랜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업이 잠깐 힘들다며 3개월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실장님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지기인데 어떻게 거절하냐, 설마 안 갚겠냐. 그리고 그 돈은 이 실장님이 20년 동안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 실장님이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20년 우정이 돈 때문에 끝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없어지면서 노후 계획 전체를 다시 짜야 했습니다.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도 잃고 관계도 잃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63살 박 부장님입니다. 박 부장님도 비슷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도 요즘 사정이 좀 있어서 당장은 어렵겠다. 근데 너 지금 많이 힘들어? 무슨 일 있어? 이 한마디가 달랐습니다. 거절을 한 게 아닙니다. 되물은 겁니다. 상대방은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내용, 왜 이 금액이 필요한지, 언제 갚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 부장님은 파악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계획 자체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갚을 방법도 갚을 시기도 막연했습니다. 박 부장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내 형편에 그 금액은 솔직히 어렵고 나도 노후자금이라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 대신 내가 아는 소상공인 지원기관 정보 좀 알려줄게. 거기 먼저 알아봐봐.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관련 기관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 지인은 처음에 좀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연락이 왔습니다. 야, 그 기관에서 저금리 대출 탔어. 고마워. 돈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가 뭔지 보이시나요? 이 실장님은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줬다가 돈도 관계도 잃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거절하면서도 되물었고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지키고 관계도 지켰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무조건 빌려주거나 무조건 거절하거나가 아니라 세 번째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입니다. 그 세 번째 선택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다음입니다. 거절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거절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게 거절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돈 부탁을 받는 순간 가장 큰 실수가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는 겁니다. 빌려줘도 실수, 거절해도 실수입니다.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서 한 대답은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아, 그렇구나. 나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한 2, 3일 생각 좀 해볼게. 이 한마디만으로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버는 것만으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급하게 결정할 때 일어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옵니다. 하지만 바로 대답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두 번째는 되묻는 겁니다. 시간을 번 다음에 다시 연락이 오면 이렇게 되물으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갚을 계획이야?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로 갚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합니다. 몇 월에 얼마씩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빌리려는 사람은 이 질문에 버벅입니다. 그게 좀 불확실해서 형편 봐서 갚을게. 이 대답이 나오면 이미 답이 나온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갚을 계획이 없습니다. 되물음은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말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가 거절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정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돈 대신 다른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하버드 혁상학선의 윌리엄 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거절은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요. 돈을 못 빌려주는 대신 다른 걸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분야 잘하는 사람이 있어. 한번 연결해 줄게. 정부 지원제도 알아봤어? 요즘 소상공인 지원 많이 있던데. 내가 같이 알아봐 줄 순 있어.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돈은 없지만 마음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돈을 주지 않았어도 상대방은 내가 자기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에 쓰는 말입니다. 앞에 3가지를 다 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압박을 한다면 이 한마디로 끝내세요. 나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내 형편에 그 금액은 솔직히 무리야. 내 노후자금이라 함부로 움직이면 나중에 내가 더 힘들어지거든.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줄게.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3부분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먼저 말합니다.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거절부터 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입니다. 마음을 먼저 보여주면 거절이 거절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잠깐, 지금 이 4가지를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고 시간을 법니다. 되물어서 상대방의 계획을 확인합니다. 돈 대신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과 이유와 대안을 순서대로 말합니다.
이 네 가지는 오늘 밤부터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방법을 써도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결국 거절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 그대로 했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이틀 뒤에 연락했습니다. 갚을 계획을 물었고 대답이 막연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기관 정보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내 노후 자금이라 움직이기가 어렵네. 대신 이 기관에서 먼저 알아봐봐. 상대방은 그날 답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하게 한 건 아닐까? 그 사람 많이 서운했겠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만약 그 돈을 빌려줬다면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일까? 매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며 잠을 설쳤을 겁니다. 그 걱정이 쌓이면 관계는 어차피 어색해졌을 겁니다. 거절했기 때문에 잃은 관계라면 그 관계는 돈으로 유지되던 관계였을 겁니다. 그런 관계는 어차피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내 거절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관계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거절 이후 연락이 끊긴다면 그 사람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게랄딘 다우니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거절을 견뎌야 한다고요. 거절 하나에 끊어지는 관계는 처음부터 건강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만든 겁니다. 그 돈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한 거절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주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꼭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청춘백세였습니다.